자, 반갑습니다. 성북명연에서 용문고등학교 1학년 국어 가르치고 있는 솔빅 국어연구소 강사 정재민이라고 합니다. 용문고등학교 1학년 설명회를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근데 영상에 살짝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스튜디오에서 따로 우리 용문고 1학년에 배정된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 그리고 설명회 마저 오지 못하셨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또 촬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문고등학교 1학년 국어 수업은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작년, 재작년 용문고 1학년 선배들이 이제 학업 성취도가 어떤지, 그리고 도대체 용문고 1학년 국어 시험 스타일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영상을 좀 짧고 굵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시험 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용문고 학생들이 매년 강력 추천하는 미친 강의, 아마 아실 만한 분들 또 혹시 선배한테 못 들으셨습니까? 제가 분발을 좀 아직 해야겠네요. 그래서 용문고 친구들이랑 저랑 합이 개인적으로 되게 잘 맞습니다. 왜 맞는지를 한번 오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용문고 학생들이 매년 추천합니다. 그래서 성북명인에서 제가 용문고 1학년, 2학년 또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친 강의라는 거, 왜 미쳤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간단한 자랑이고요. 잠시 만약이라도 뭐 의심이 되신다면은 한번 일시정지를 하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1학년 친구들한테 도대체 용문고등학교 국어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교과서 같은 경우에 신사고 교과서를 쓰고요. 나름 또 메이저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요 신사고 교과서를 사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학교 수업 자체를 지금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하셨고, 학교 프린트 이거 좀 중요하죠. 우리 남고에서 이거 학교 프린트 그냥 친구들 우리 아이들 제자들 보면은 맨날 뭐 프린트 안 갖고 왔어요, 뭐 버렸어요, 뭐 강아지가 뭐 뜯어 먹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프린트를 너무 등한시하는데, 프린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출제 보면 여전히 이제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 근데 보통 대부분 이제 수업 자체를 학교 선생님께서 교과서를 거의 메인으로 깔끔하게 진행을 하시고요. 그래서 교과서에 되게 충실한 시험이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도대체 이제 출제 경향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작년 우리 용문고 선배들의 이제 학업 성취를 한번 봐볼까요? 시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편차가 좀 있는 편이죠. 19.3이면. 근데 잘 보시면 아주 되게 고른, 되게 25.1이고 21.1, 약간 중상위권 경쟁이 좀 치열한 편이긴 하지만 요것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축구부인가요? 네, 농담이고요. 어찌됐든 약간 좀 이 하위권에 좀 몰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A, B, C 등급을 보시면 상당히 되게 골고루 잘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주 적절한 시험이었다. 근데 작년에 좀 실망을 했습니다. 와, 평균이 71.7이고요. 표준 편차 20입니다. 근데 20인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랑 비교했을 때 아까는 28.7이었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 3.4.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웬만한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근데 문제는 시험이 너무 쉬웠죠. 너무 쉬워서 난도 조절을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등급, 2등급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면 A등급 보시면 76점이에요. 거의 다 70% 가까이, 75% 가까이 A등급이라는 얘기는 거의 이제 1, 2등급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난도 조절을 실패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올해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아마 요 지금 재작년 느낌으로 이쁘게 아마 요렇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제 감히 예상을 하자면 요렇습니다. 물론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작년에 이제 시험에 이제 교과서 시험 범위 목차를 한번 가져왔는데, 일단은 1단원에서 자화상, 최적전 이렇게 두 작품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좀 뜬금없이 보통 일반적인 학교는 1, 2, 3단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는 학교가 많은데, 일단 용문고 1학년 같은 경우 갑자기 이제 6단원을 좀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1단원과 6단원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이렇게 문학 영역만 출제를 하셨습니다. 문학 영역 안에서도 이제 약간 좀 자화상, 현대시, 그다음 최적전 고전소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보면 현대시 보통, 그리고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2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제 현대소설, 현대 파트 위주로 좀 많이 출제가 됐고, 최적전은 고전소설이긴 하나 어찌됐든 간에 이제 문학 영역만 출제를 했고, 독서나 그다음 화법과 작문, 그다음 문법 이런 영역은 전혀 출제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 23문항, 그래서 객관식만 나왔고요. 그다음 프린트,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총 28문항이에요. 23문항 금방 풀어요. 근데 프린트요? 공부 안 하시면 틀려요. 우리 남학생들 아시죠? 그래서 이 프린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프린트에서 5문항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프린트 중요합니다. 제발 버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출제 사례를 좀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작년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제 문학 개념어 문항이 좀 출제가 됐고요. 요게 이제 학교 프린트에서 아마 이제 출제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에서 이렇게 문학 개념에 관련돼서 이렇게 수업을 학교에서 진행을 하시고요.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 일단 아쉽겠지만 저는 이미 1월, 2월 두 달 8주간 이렇게 1학년들을 상대로 이렇게 기본기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이번에 요 역설법과 반어법 수업을요, 제가 한 4주차인가 진행을 했을 겁니다. 거기서 나온 바로 예시가 그대로 정답이죠. 그러니까 미리 들었어야죠. 네? 미리 수업 와서 성분 명인 와서 저한테 고1 수업 들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교재에서 실제로 출제가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학 개념 학습을 좀 미리 하시면 좋아요.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도 여전히 이제 문학 개념어고요. 되리라, 이런 이제 어미를 통해서 이렇게 문학 개념어를 반드시 알아야만 푸는, 요것도 역시나 제 이제 교재에 나왔고 시적 화제의 태도는 2주차 때 진행을 했습니다. 1월 2주차 때 들으셨어야죠. 그래서 요 지금 완벽하게 거의 어미까지 똑같이 해서 이제 완벽하게 똑같은 유형이 출제가 됐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품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건 아니고요. 이 작품의 그냥 단순 어조만 이렇게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조에 대한 기본적인 피지컬은 있어야 해결 가능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여전히 이제 시점에 관련된 거, 요것도 이제 시점에 따른 효과에 관련된 이제 겨울에 진행했던 수업이고요. 그래서 요 시점에 따른 효과를 완벽하게 개념을 아셔야 풀 수 있었던 문학 개념어 문제 벌써 3문항이나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 완벽하게 문학 개념어를 알지 못하면 풀 수가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미 1, 2월에 공부를 하셨어야 상당히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아이는, 아니면 선생님 저는요 1, 2월에 수업 못 들었는데요. 그럼 어떡하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기존 재원생들은 복습하는 느낌으로 우리 겸손하게 내신 기틀이라고 해서 용문고 1학년 수업 내신 대비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한 2주 정도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내신 기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학 개념어 총 4문항 가까이 나왔었죠. 그런 이제 개념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피지컬 수업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재원생들은 복습하는 느낌, 그 다음에 신규생들이나 처음 저를 만나게 되시는 분들은 처음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대비를 해야겠죠. 물론 학교 프린트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학 갈래믹 특징 관련돼서 이제 암기형 문항이었고요. 우리 남학생들이 제일 특히 성실하지 않은 친구들이 이거 뜬금없이 틀리는 문제. 진짜 안 해요. 가사에 대한 진짜 기본적인 암기형이에요. 그냥 모르면 틀려 이거는. 이거 뭐 안에 시험장 안에 들어가서 막 고민하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냥 외우고. 여기도 보시면 고전소설 발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요거는 그냥 해당 작품을 외우지 않으면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암기형 문항이 나오고 2학년들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용문 특이 약간 그 문학에서 약간 암기형을 좀 출제를 하고요. 약간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죠.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신은 어찌됐든 간에 학교 선생님 나름, 학교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암기형 문화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분별력 있는 문항으로도 제가 의미가 있다라고 감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생 암기 소설 요소 중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강은교의 우리가 물이 되었는데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 요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진짜 암기형이에요. 그래서 요 밑줄 친 물의 시어의 특징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그래서 암기형 문항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문고가 이제 암기형 문항을 이렇게 벌써 한 하나 둘, 그 다음에 4문항 정도를 출제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만큼 암기형 문항이 4문항이나 출제가 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암기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론 수업 때도 제가 녹여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기억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전주나 전전주에 탑 시크릿 파일이라는 암기형 문항 대비 자료를 제가 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절대 틀리지 않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점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콘텐츠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모고 기출을 기반해가지고 한 5개년 정도 기출을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 제작 교재를 만들고요. 우리 남학생들 아시죠? 복습해오라고 하면 안 해와요. 그래서 이렇게 내인 비책으로 이렇게 내신 비책을 복습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교재고요. 자, 그리고 내신 혁명입니다. 이거 되게 유명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께가 이래요. 그래서 아이들 주간 과제집으로 그 주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주간 과제집이고요. 내신 파이널입니다. 물론 아까의 연장선이긴 한데요. 이제 내신 파이널 같은 경우는 교과서 있죠. 교과서 그리고 프린트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정리할 수 있게 제가 만든 교재고요. 그다음에 이제 탑 시크릿 파일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문고 기출을 적어도 한 3개년에서 한 4개년 정도 미리 맛보고 들어갈 수 있게 최대한 육문고 1학년 국어 이번에 처음 보잖아요. 그래서 낯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낯섦을 좀 익숙함으로 좀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용도의 콘텐츠라는 거. 마지막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 외 범위 이제 뭐 문학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이제 외부 작품이나 연기 작품 이런 게 나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고요. 마지막 복수 테스트 중요하죠. 물론 학교마다 그다음에 물론 뭐 작품마다 그다음 범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30문제 이상 출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제 복수 테스트에서도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콘텐츠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이제 관리 시스템인데 나머지 것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수행평가 자료 이게 중요하죠. 남고에 특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 애들 대충 합니다. 특히 우리 용문고 학생들 제발 부탁입니다, 진짜. 시험 잘 보면 뭐합니까? 수행평가에서 1, 2점 까지는데. 그래서 맨날 그래요. 우리 용문고 우리 선배들 제가 선생님 저 시험 100점이에요. 100점이에요. 그래 놓고 최종 1학기 합산, 2학기 합산 딱 보면은 맨날 점수 까져 있어요. 그게 다 수행평가에서 까진 거예요. 네.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직접 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료까지 챙겨 드리니까 그냥 그대로 보통 수행평가는 암기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수업을 듣게 되면요, 저를 만나게 되면 학교 수행평가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까지 대비를 완벽하게 자료까지 챙겨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톡 질의응답. 기본적으로 현장에서도 질의응답을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의 그 갈증 있죠. 질문에 대한 니즈, 갈증 이런 것들을 제가 새벽 4시, 5시까지 제가 저를 혹사시키면서 아이들 질의응답을 좀 받아주고 있고요. 다음 비대면 클리닉 관리. 물론 올해는 제가 조금은 뭐 확실하진 않지만 대면으로 지금 클리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에 배웠던 걸 물론 복수 테스트도 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대면입니다. 뭐 대면 클리닉을 가서 뭘 하든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보낸다라는 거에 되게 안도감, 안심. 그쵸? 그래서 대면 클리닉을 이번에 토요일 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성북 명인학원에서 아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가 자체적으로 만들고요. 보통 이제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양으로 매주 아마 진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튜브 복습 영상은요. 아무래도 이제 뭐 결석하거나 그다음 지각하거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생님 저 복습하고 싶은데요. 되게 자의적으로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복습 영상을 되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당일날 한 3시간 내로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업로드 시켜서 아이들한테 바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화질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시간표가 가장 중요하죠. 일요일날 아주 7시부터 10시까지 성북 명인에서 3월 10일날 이렇게 일요일날 개강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성북 명인으로 문의를 주셔가지고 저와 함께 수업 한번 열심히 해서 1학기 중간고사에 아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강사 정재민이었습니다.